그날 기차에서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플랫폼을 차갑게 스쳤고 나는 박선우 66, 은퇴한 경비원의 손에 든 승차권이 바람에 살짝 떨렸습니다. 삑 기적 소리와 함께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좌석 번호를 찾아 객차 안을 둘러보다가 내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맞은편 창가 자리. 최미정이었습니다. 한때 내 전부였고 그 이후 평생의 빈자리가 된 사람. 시간이 새겨놓은 주름 사이로 여전히 맑은 그 시선이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모자를 벗어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접히는 것 같았습니다. 기쿵.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플랫폼이 천천히 뒤로 밀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방에서 작은 금속 소리가 났습니다. 또 낡은 열쇠 하나가 가방 입구에서 살짝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한 점의 금속이 오래된 질문을 깨웠습니다. 왜 그때 떠났습니까? 내 입술이 저도 모르게 움직였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살았던 그 물음이 마침내 소리가 되어 나왔습니다. 그 열쇠 아직도 가지고 계셨네요. 그녀의 손이 가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열차는 겨울 들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 속에서 그 낡은 열쇠만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객차 안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놓인 채로 나는 은퇴한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정문을 30해 지키다 작년에 그만뒀죠. 아침마다 작은 책상이 가계부를 펼칩니다. 난방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계산기 숫자를 4번 눌렀다 지웁니다. 숫자는 늘 한 칸 모자랍니다. 세탁소 할머니와 동네 슈퍼 사장님 말고는 말을 섞을 이가 드뭅니다. 저녁엔 TV 소리만 정막을 채우고 불을 끄면 미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지낼까? 콜록. 그녀가 짧게 기침을 삼켰습니다. 재빨리 손으로 입을 가리며 미안한 듯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요즘 목이 좀. 손가방에서 비닐 약봉지가 바스락거렸고 그녀가 무언가를 찾는 손길이 서둘렀습니다. 물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길게 못 걸어요. 그녀가 짧게 덧붙였습니다. 말끝에 숨이 살짝 모자라는 소리가 붙었습니다. 예전에 그 맑고 힘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대의 미정은 산에 오르자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그녀에게서 무언가를 조금씩 가져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물병을 꺼내 건네다 멈칫했습니다. 처음 만남처럼 굴면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그래도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에 살짝 닿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했던 손인데 그때 그녀의 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짧게 스친 글자들. 재진 알림. 호흡기내과 내일 10시 반 서울대학병원. 그녀는 손끝으로 화면을 덮듯 밝기만 낮추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하고는 미소를 지었지만 손등의 힘줄이 살짝 돋았습니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묻고 싶은 말들이 목끝까지 올라왔다가 레일 소리에 섞여 다시 내려갔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많이 힘든가요? 혼자는 괜찮나요? 창문에 맺힌 성의 위로 그녀의 눈매가 흐릿해졌다 또렷해졌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서 낡은 열쇠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녀의 물병을
다시 꼭 닫아 건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기침 약봉지, 짧아진 숨소리, 차가운 손, 그리고 그 낡은 열쇠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유까지. 혹시 그녀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닐까? 우리 사이의 침묵이 더 깊어졌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한. 창밖으로 겨울 들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겨울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큰 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철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보호자는 아니에요. 오늘은 혼자예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가 내 귀에 박혔습니다. 전화를 끊자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습니다. 그 순간 사각의 유리에 이름 한 줄이 스쳤습니다. 강도훈.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놓쳤습니다. 내 옛 친구. 40해 전 내 등을 도망자로 만들던 입. 그는 사람들에게 제가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나를 비겁한 남자로 만든 그 말이 동네에 퍼졌고 나는 견딜 수 없어 정말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40년 전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졌던 그 이름이 미정의 핸드폰에 스쳤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훈, 아직도 연락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놓쳤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4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그녀가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열차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의 시간은 4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당 칸에서 이야기합시다. 식당 칸 앞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젖은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좁은 테이블에 마주 앉자 창밖 물길이 유리를 비스듬히 흘렀습니다. 지나치는 역의 불빛이 우리 얼굴을 번갈아 스쳤습니다. 그날 왜 나왔나요? 40해를 돌고 돌아 내 질문이 한 줄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물컵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둥글게 밀었습니다. 당신을 지키려면 그 길뿐이었어요. 날 버린 게 지키는 거였다고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도훈이 당신 보고 보증 서달래요. 창밖 빗소리가 잠시 커졌다 잦아들었습니다. 내 몸이 굳었습니다. 그 이름이 식탁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사 돈 구멍 난 걸 당신 이름으로 메우겠다고 했어요. 난 몰랐어. 그래서 제가 알았죠. 당신 아버지 공장까지 건드리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가 놓쳤습니다. 머릿속 퍼즐들이 탁탁 소리를 내며 맞물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공장이 갑자기 어려워진 이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빚더미에 앉게 된 이유. 그래서 나를 떠난 거였어요. 당신을 지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먼저 떠나서 약혼을 파기하면 도훈이가 더 이상 당신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우리 첫 계약금 넣던 그 방 열쇠예요. 혹시나 돌아오면 문 열어주려고 버리질 못했어요. 열쇠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짤랑. 금속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허리를 숙여 주워들고 손바닥으로 온기를 잠깐 묻혀 다시 쥐어줬습니다.
도훈이가 미정 씨를 협박한 거군요.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오래된 밤이 통째로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요? 그녀의 시선이 창밖 빗물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병원비. 도훈이가 대주고 있어요. 대신 당신 얘긴 절대 꺼내지 말라고.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강도훈은 40년 전에도 지금도 우리 사이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병원비를 대주면서까지 나는 열쇠를 잡은 그녀의 손을 아주 가볍게 받쳐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그 사람 말은 여기까지. 객실 안내벨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다음 역의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창에 비친 우리 둘의 어깨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릴까요? 다음 역에서 당신하고 같이. 브레이크 마찰음과 함께 빗소리 위로 역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내 말에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손가방을 만지작거리더니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미정 씨, 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그녀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그때부터 모아뒀어요. 언젠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아, 뭐요? 증거들을. 그녀의 손이 봉투를 열면서 떨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은행 통장이었습니다. 노란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1985년 11월 3일 300만 원 출금.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 줄을 가리켰습니다. 수신인은 강도훈. 도훈이가 당신 이름으로 빌린 돈을 제가 갚은 거예요. 우리 결혼 자금을 모두 털어서. 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미완성된 편지였습니다. 선우야, 네 앞을 막는 건 내 몫이어야 했다. 편지는 거기서 끊어져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국이 마치 눈물 같았습니다. 쓰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세 번째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건 정말 보여드려도 될까요? 아, 네. 그녀가 휴대용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딸깍. 희미한 테이프 잡음이 나더니 남자의 낮고 빠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보증만 서! 아니면 네 아버지도 가만 안 둔다! 박선우 그 자식 때문에 온 가족이 망하는 꼴 보기 싫으면! 분명히 강도훈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사진이었습니다. 예식장 시안 옆에 우리가 함께 쥔 원룸 열쇠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날 도훈이가 처음 전화했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40년 동안의 오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정 씨,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끝내요. 창밖으로 하얀 들판이 휙휙 뒤로 밀려갔습니다. 차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거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다 말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선우 씨, 나 많이 무서웠어요. 처음으로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그 사람 눈치를 보며 살았어요. 언제 또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는 더 심해졌어요. 병원비를 대준다는 명목으로 제 모든 일정을 관리하고 만나는 사람들까지 감시했어요. 나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계획된 통제였다는 것을. 하지만 제가 경찰서에 진술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더 있어요. 그녀가 손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통화 녹음, 문자네요. 도훈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는 증거들이에요. 40년 동안 당신만 보호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있었어요. 젊은 여자들, 약한 사람들을.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역에서 내립시다. 진술하러 가요. 하지만 당신까지 휘말릴 필요는. 이미 휘말린 지 40년이 됐어요. 이제는 제대로 끝을 내고 싶어요.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 낡은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정말 함께 해줄 거예요? 네. 이번엔 끝까지 함께요. 곧 진안역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미끄러졌고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잠깐 짚었습니다. 역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 나는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사각사각. 펜이 서류 위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미정이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통장, 녹음 파일, 편지, 사진.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공식적인 기록이 되어갔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네요. 조만간 피의자 소환 통지서가 나갈 겁니다. 추가 진술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초겨울 햇빛이 차갑고 맑게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미정 씨, 나는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사실 난 아직도 당신을 부릅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40년 동안 숨겨왔던 고백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잠들기 전에 그녀의 이름을 작게 불러보곤 했던 것을.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 얼굴을 40해가 지나 다시 보다니. 나도요. 다만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의 손에서 그 낡은 열쇠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열쇠. 나는 그녀의 손을 덮었습니다. 계속 가지고 계세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겨낸 증거니까. 역 앞 광장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우 씨, 이제 정말 끝일까요? 이제 시작이에요. 멀리서 다른 열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도착하는 그 소리. 우리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신호 같았습니다. 40년 만에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울렸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보호자 정보 변경 접수 알림. 역 광장에서 한동안 서 있던 우리에게 다시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후 긴 기적 소리가 울리고 역사의 안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15시 47분 무궁화호가 곧 출발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타볼까요? 이번에는 나란히 승차했습니다. 도어가 닫히고 차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창밖 영명이 천천히 뒤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차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때 미정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지인, 화면 위에 발신자 강도훈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도훈이에요. 미정이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받아요. 함께. 통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말 한마디면 다 끝나. 그 녹음. 도훈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겹쳐서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말씀하시죠. 미정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변경됐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고 보자.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정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받쳤습니다. 그리고 차장을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총 자격까지요. 그리고 같이요. 차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표를 건넸습니다. 딸깍. 표를 찍는 소리가 났습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서 있던 역이 창밖으로 조용히 멀어져 갔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그녀 손에 살짝 얹었습니다. 이제 그 금속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종착역이 어딘지 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디든 함께면 되니까요. 레일 위를 구르는 소리가 일정하게 들렸고 차창에 겨울바람이 부딪혔습니다. 노을빛이 우리 얼굴을 번갈아 스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자리에서 서로를 지키는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우리는 진짜 함께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 에필로그. 함께 살기로 한 날 나는 열쇠고리에 작은 금속 하나를 더 걸었습니다. 그 방의 열쇠는 이제 우리 집의 열쇠 옆에 나란히 매달렸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사소한 것들이 기쁨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약상자 뚜껑을 여는 소리, 벽에 붙인 달력에 복용 시간을 동그라미 치는 일, 저녁이면 두 손으로 국을 떠서 서로의 그릇에 나눠 담는 일. 미정의 기침은 계절이 바뀌어도 완전히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나는 밤마다 경비 아르바이트를 다시 섰습니다. 괜찮아요. 두 번째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약값과 통원비는 땀으로 감당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나는 돌아와 죽을 끓이고 그녀는 작은 식탁에서 편지를 이어 썼습니다. 40해 전 멈춰있던 그 한 줄을요. 선우야, 네 앞을 막는 건 내 몫이어야 했다. 이제는 함께 앞으로 걷자. 우리는 그 편지 끝에 둘의 이름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어느 오후 우편함에 붙은 흰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법원의 통지 강도훈 유죄 판결, 형 선고. 뉴스에선 회사 횡령과 협박이 인정됐다고 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도 뒤따른다더군요. 나는 종이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숨이 한결 깊어졌습니다. 시간은 그래도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좋은 날엔 강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열차 소리를 들었고 어려운 날엔 손을 꼭 잡고 창 너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축제 하나씩을 챙겼습니다. 귤을 까서 반씩 나누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겨울 새벽, 창밖으로 싸락눈이 조용히 흩날리던 시간, 미정이 이불 끝을 한번 매만지더니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우 씨, 나는 여이. 하고 대답했지요. 그녀의 손이 따뜻하게 내 손 안에서 한동안 머물렀고 이내 아주 가볍게 힘을 풀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창문에 맺힌 김을 바라보다 열쇠 2개를 손에 꼭 쥐었습니다. 고마워. 끝까지 함께 가줘서. 그 뒤로도 나는 밤이면 현관 센서 불을 켜고 낮이면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지냈습니다. 약 봉지는 이제 서랍 맨 뒤로 들어갔고 달력의 동그라미는 추억의 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역을 지나는 기적이 길게 울렸습니다. 기차는 지나갔고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종착역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걸. 서로의 손을 잡고 견딘 시간, 그게 우리가 끝까지 도착한 곳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열쇠 하나를 떼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 아래 그녀가 마지막에 남긴 문장을 적어두었습니다. 어디든 함께면 되니까요. 문은 조용히 닫혔고 밤하늘 어딘가에서 레일 소리가 한 줄기 길을 그었습니다. 나는 라디오 볼륨을 한 칸 올리고 그녀의 이름을 하루에 한 번, 여전히 하지만 미소로 불러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밥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